안녕하세요. 조영근입니다. 오늘은 11차수 신뢰를 구축하는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중에 톰 피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톰 피터스는 몇 년 전에요, 21세기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르지 않아서 톰 피터스는 자기 말을 바꿉니다. 아니다. 중국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성의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의 시대가. 그래서 저는 왜 여성의 시대가 됐는지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시대가 됐다고 해서 여성과 남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성의 시대라는 개념은요, 여성성이 뜨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성이 생산성의 조율한 에너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성성이 뭘까요? 메리언 샬트먼이라는 사람은요, 남자의 미래라는 책에서 여성성으로 꼽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성성의 첫째는 양육입니다. 여성은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아이를 키우는 능력. 여러분, 이게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여성은 남성보다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여성은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남성성보다 협력에서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인 개념은 뭘까요? 상대적인 개념, 다시 말씀드리면 남성성은요, 힘입니다. 힘. 두 번째, 메리언 설체문이 주장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격입니다. 여러분, 남성성인 힘, 명예, 인격이 20세기 아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성의 가치인 양육과 소통과 협력이라는 소프트 가치를 플러스해야 21세기 남성의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 양육 볼까요? 양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드럽게 키우는 것입니다. 소프트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키우는 것이 뭡니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이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프트하게 키우는 리더십을 저는 소프트 리더십, 서비스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힘으로 키우는 게 뭡니까? 이 대표적인 게 카리스마 리더십입니다. 힘에 의한 리더십이죠. 아직도 조직에 따라서 카리스마 리더십이 필요한 곳이 있죠. 그러나 점점 분위기는 카리스마 리더십보다는 서비스, 서번트, 소프트 리더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통 능력을 보세요. 지금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소통 능력은 우선 소통의 양도 여자가 많죠. 소통의 질도 여자가 많죠. 여러분,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더 경쟁적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협력적입니다. 메리언 셜츠먼이 말하는 이런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징 위에 저 나름대로 하나를 더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성성은 양육과 소통과 협력의 또 하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특징이 참여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성의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판단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맞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모르는 얘기를 할 때 그렇구나 이런다면 여러분은 참여형입니다. 자, 보세요. 맞아 내가 아는 얘기를 할 때 맞아 하는 것, 여러분 엠퍼티, 즉 공감 능력입니다. 내가 모르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러닝, 즉 학습력입니다. 이 공감력 그리고 학습력이 여성이 우월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아는 얘기를 하면은 그걸 누가 모르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든지, 여러분 아시는 얘기가 아닌 여러분 모르는 얘기를 하면은 별걸 다 말하고 있네, 그게 우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 판단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리더라면 여러분의 팔로워가 참여형이길 바라십니까? 판단형이길 바라십니까? 만약에 부모라면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자꾸 참여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판단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모르는 얘기를 들으면 그거구나라는 참여형 자녀를 원하십니까?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그걸 모르냐고, 다 알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모르는 걸 들으면 내가 알 필요 뭐 있냐고 여러분 판단하기를 바라십니까? 21세기는 분명히 비판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판단보다는 참여형이 필요한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톰 피터스가 말했던 여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성성입니다. 여성성. 여러분, 이 여성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한테 나름대로 해결책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보세요. 해결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성의 특징이 뭐냐? 자, 양육인데 너를 양육하는 겁니까? 나를 양육하는 겁니까? 너를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 누구와 소통합니까? 너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협력합니까? 너와 협력합니다. 누구한테 참여합니까? 너한테 참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성성의 핵심은 너 중심입니다. 그럼 남성성의 핵심은 상대적으로 뭘까요? 자, 보세요. 누구의 힘이 중요합니까?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누구 명예가 중요합니까? 나의 명예입니다. 누구의 인격입니까? 내 인격입니다. 판단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남성성의 특징은 여러분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은 남성성의 특징이라면 너 중심은 여성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중심인 남성성의 특징, 즉 나 중심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러분 무엇가 필요합니까? 파워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20세기 리더들은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 리더가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1세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자, 보시다시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조직에서, 사회에서요. 그래서 이제 너 중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파워가 아니라 너로부터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걸 요약하면은요, 이제 파워에서 트러스트로 생존 미천이 변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남가주대학교의 유명한 리더십 석학이었던 워런 베니스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세기의 생존 미천은 파워였다. 그러니까 20세기에는 우리가 좋은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것은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제 21세기의 생존 미천은 파워가 아니라 트러스트, 상대로부터 신뢰다. 트러스트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조직에서는 리더가 부하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고, 기업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고, 가장은,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뢰 있는 가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러스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008년에 금융위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세계 경제위기를 아실 겁니다. 그때 도화선이 됐던 게 리먼 브러더스라는 금융회사의 파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창업한 유명한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무하마드 유누스는 잘 아시겠지만은 원래 경제학 교수였는데 주변에 공공한 사람들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작은 금액도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소액 대출을 위해서 만든 은행이 그라민 은행입니다. 여러분, 그라민 은행을 만든 무하마드 유누스는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라민 은행을 창립자 무하마드 유누스는 이렇게 멘트하였습니다. 만약에 리먼 브러더스가 아니라 리먼 시스터스였으면 안 망한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브러더스, 남성, 시스터스, 여성이죠. 여러분, 남성은 너무 심하게 경쟁을 해서 결국에는 같이 파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성은 같이 협력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 협력의 시대입니다. 시스터스 시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하마드 유누스가요, 참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처음 그라민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소액 대출을 해줄 때 남자와 여자 절반씩 대출을 해줬습니다. 대출 받은 사람들의 성비율이 남성 50%, 여성 50%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면서 점점 그 비율이 변해서 지금은요, 남성은 3%, 여성은 여러분 97%랍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남자한테는 3%만 빌려주느냐? 왜 여자한테 97% 다 빌려주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유누스는 쉽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잘 갚는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빌려주겠습니까? 잘 갚는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대출을 받아가면은 그 대출 받아간 돈, 다시 말들면 잉여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여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자금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가정을 위해서 써요. 제일 먼저 가정을 위해서 써요. 자녀를 위해서 써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쓰고 자녀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써요. 그런데 여러분 남성은요, 물론 이거 방글라데시 얘기입니다. 남성은 가정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먼저 써요. 자신이 필요한 걸 먼저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래보다는 현재를 위해서 먼저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출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미래를 위해서 쓰고 조직을 위해서 쓰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쓰고 현재를 위해서 쓰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먼저 쓰고 현재를 위해서 쓰면 여러분 그 돈은 생산적인 돈이 아닌 낭비적인 돈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가정을 위해서 쓰고 자녀를 위해서 쓰고 미래를 위해서 쓰는 돈은 여러분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무엇이 바꿔집니까? 가정이 바꿔집니다. 무엇이 바꿔집니까? 조직이 바꿔집니다. 사회가 바꿔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무하마드 유누스가 여성한테 대출을 남성보다 훨씬 많이 해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의미 파악이 되셨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잉여 자산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쓰십니까? 현재를 위해서 먼저 쓰십니까? 아니면은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조직을 위해서 먼저 쓰십니까? 미래를 위해서 먼저 쓰십니까? 각자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